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건, 그리고 확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이란 건 무엇이냐?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두 번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여러분들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공정한 주사위를 반복해서 두 번 던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표본 공간은 36개의 표본점으로 구성되며 각 표본의 발생 가능성은 모두 36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나온 경우의 수 6개, 1부터 6까지 두 번째 6개에서 총 36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 6가지 경우의 수겠죠. 게 표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의 사건이니까 그것을 발생 확률은 3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처음 나온 눈의 수가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라고 했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즉 5가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두 번째 나온 눈의 수의 확률이 짝수일 확률을 계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가 나왔어요. 첫 번째 5가 나온다 전제했을 때는 바로 총 6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짝수인 거 뭡니까? 2, 4, 6. 두 번째가 2, 4, 6이 나온 경우가 바로 짝수가 되는 거예요. 5,2, 5,4, 5,6 전체를 본다면 이건 36분의 3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첫 번째가 5가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안 거예요. 우리가 5라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안다고 전제했을 때 그때 짝수일 확률은 6분의 3이 되겠죠. 왜? 5가 나왔잖아요. 5가 나왔다고 했을 때 두 번째 나올 가능성은 1, 2, 3, 4, 5, 6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6가지 케이스죠. 6가지 중에 3가지가 5,2, 5,4, 5,6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우리가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 6인지 알 수가 없을 때는 5,2, 5,4, 5,6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3이 맞아요. 12분의 1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제 조건이 5가 나왔다는 것을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5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전제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제가 좀 확률을 보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5가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네, 5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6분의 1일 거예요. 그 중에 A교집합비 이게 얼마입니까? 방금 나온 게 36분의 3 나왔죠. 그죠? 그럼 이렇게 6분의 3에서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가 바로 첫 번째 눈이 5가 나온 확률. 자, 뭐예요? 네, 36개 중에 5가 나온 거, 맨 앞에 5가 나왔던 거 몇 개 있을까? 6개 있었겠죠? 그리고 36개 중에 5,2, 5,4, 5,6 몇 개 있었죠? 3개 있었습니다. 이것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갖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어떤 사건 A가 주어졌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어떤 A가 주어졌다는 조건 하에서 B가 나타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B 기분 A라고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부분, 요 막대기 있죠? 요거를 B 바 A 이렇게 쓰는데 읽기는 요거를 B 기분 A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럼 뭐예요? A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B 이거죠. A가 다시 한번 A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B가 나타날 확률입니다. A가 주어졌으니까 PA가 분모르게 되겠고 그때의 A가 주어졌으니까 5가 나왔으니까 5가 나왔다고 했을 때 5,2, 5,4, 5,6이죠. A교집합 P. 이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부 확률은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의 성질도 한번 보죠. 자, P, 파이 기분 C입니다. C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공집합일 확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공집합일 확률은 항상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배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A와 B가 서로 배반일 때는요, 기분 C가 이렇게 A 합집합 B, 기분 C가 있을 때 A 기분 C와 B 기분 C예요. 예. 배반이니까 교집합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A 여집합 기분 C도 마찬가지죠. A 여집합 기분 C도 PA 마이너스 PA 기분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그냥 기본적 확률의 법칙과 동일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단 차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뒤에 기분만 들어왔다. 기분 C, 기분 C. 요거 들어온 것만 빼면 나머지 전부 다 앞에서 학습했던 확률의 법칙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2번 던지는 통계 실험에서 첫 번째 눈이 3의 배수인 조건 아래서 두 눈의 합이 7인 확률을 구하라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2번 던지는 실험이에요. 근데 첫 번째 눈이 3의 배수가 나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두 눈의 합이 7일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문제 사실 어려워요. 지금 밑에 답이 있어서 그렇지 이 답이 없다고 이게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없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거 문제 봤을 때 뭐뭐 아래서 나오죠? 뭐뭐 아래서 사건 분할합니다. 요 앞에 사건 A로 두 눈의 합 7, 요 뒤 사건 B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건을 구분해서 하는 문제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제대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죠. 첫 번째 나온 눈이 3의 배수인 사건 A라고 두 눈의 합이 7인 사건이 B라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막상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면요,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 하세요. 이거를 어디가 A고 어디가 B인지, 심지어 A, B로 나누어야 되는지를 학생들이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3의 배수니까 첫 번째가 3 또는 6이겠죠? 두 번째는 그 어떤 숫자도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눈의 합이 7인 거는 1,6, 6,1, 2,5, 5,2, 3,4, 4,3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PB는 6개의 부분집합이 있게 됐고 12개의 부분집합이 되겠네요. 자, 교집합 있나요? 있습니다. 자, 뭐랑 뭐가 교집합일까요? 자, 여기 3,4, 3,4 겹치죠? 그 다음에 여기 6,1, 6,1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바로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교집합은 3,4와 6,1이 교집합이 된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문제로 와서 문제에 충실하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눈의 합이 눈이 3의 배수인 조건 아래서죠? 아래서예요. 자, PA가 있고 PB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일 확률 구해야 모일 확률. 두 눈의 합이 7일 확률이죠. 7일 확률이에요. 즉 P, B일 확률을 구하는데 무엇이 주어져 있을 때 A가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거 많이들 헷갈리세요. 막상 내면 P, B 기분 A로 풀어야 되는데 A 기분 B로 푸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P, B가 뭡니까? 합이 7일 확률이에요. 항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앞에 씁니다. 뭐뭐 아래에서, 뭐뭐 하에서, 뭐뭐가 주어졌을 때 라는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거 있죠. 조건 아래에서, 뭐뭐 하에서, 뭐뭐라 주어졌을 때 요 앞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요로 와야 돼요. D분의 A입니다. 그러니까 PA죠. PA 확률 36분의 12. A 교집합 B는 30분의 2에서 총 6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요. 그냥 교재를 보시고 답을 보시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이 없다. 이게 완전히 백지다 라고 가정해 보시고 문제 막상 풀라고 하시면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연습을 잘 해보셔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계 6과목에서 교수님들이 시험에 잘 내는 그런 문제예요. 확률을 다룰 때요. 자, 이번엔 분할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와 같은 어느 대학의 신입생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분할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별 있고요.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 출신지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이렇게 2 by 4. 이 두 가지 분류와 네 가지 분류. 성별 두 가지, 지역 네 가지 분류로 해서 총 8가지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분할표가 여러분들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선출된 학생이 여자일 때 농어촌 출신의 확률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이 앞에 뭐뭐라 주어졌을 때 뭐뭐 할 때 이게 뭘로 와요? 기분 뒤로 오는 겁니다. 항상 뒤로. 우리가 뭐뭐일 확률 이거 앞에 구하는 거죠. 자, 제가 성별 문제 여자의 사건을 우리가 A라고 둘게요. 이 사건을 농어촌의 사건을 B라고 둘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 구해야 되는 거예요? P. 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뭐일 확률을 앞에 모으겠습니다. P, B. 뭐뭐일 때, 뭐뭐를 할 때, 뭐뭐란 전제 하에서 라면 여기 뒤에 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분 A예요. P, B 기분 A의 문제입니다. 제가 써놨습니다만, 네. 그래서 자, P, A1 여학생일 확률입니다. 총 3,000명 중에 여학생은 868명이죠. 3,000분의 868이 여학생일 확률. 자, 그 다음에 총 3,000명 있는데 그 중에 뭡니까? 농어촌 출신일 확률이에요. 근데 농어촌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농어촌 출신인데 이 학생이 뭐여야 돼요? 네, 여학생이어야 돼요. 여학생이면서 농어촌 출신일 확률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P, A 교집합 B가 되겠죠? 요게 3,000분의 146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여기 농어촌일 확률 얼마입니까? 네, PB는 얼마예요? PB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농어촌일 확률 3,000분의 얼마예요? 요거 농어촌일 확률이죠. 요거잖아요. 농어촌일 확률 PB는 3,000분의 잘 안 보이시죠? 459가 농어촌일 확률이에요. 근데 우리 사실은요. PB 자체는 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풀 때 없어요. 왜? 우리는 PB 기분 A 할 거거든요. PA분의 PA 교집합 B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PA와 PA 교집합 B만 구하면 되죠. PA는 여학생일 확률은 이게 A니까요. 여학생일 확률은 3,000분의 868 분의 A 교집합 B예요. 그것은 농어촌이면서 여학생이면서 농어촌일 확률입니다. 여학생이면서 농어촌일 확률이 3,000분의 146 해서 868분의 146 0.1682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대학 선출대학생 이번에 남학생이래요. 남학생. 일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대도시일 확률. 너무 쉽죠? 뭐뭐 일대. 자, 이 앞에 있는 거 항상 A로 가져가고요. 뭐뭐 일 확률 B로 가져갈게요. 자, 그럼 항상 뭐예요? 뭐뭐 일대죠? 뭐뭐 일대. 뭐뭐 일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뭐예요? 전제 조건이죠? 뒤에 붙고요. 뭐뭐 일 확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앞에 놉니다. P, B 기분 A의 문제예요. 앞에 예제와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졌어요? 성별만 달라졌어요. A가 이번엔 남학생이고요. 뭐 달라졌어요? 지역 달라졌어요. 약간 농어촌이 아니라 대도시가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일 확률 얼마입니까? PA일 확률 3,000분의 2,132. 이게 남학생일 확률이고요. A 교집합 B입니다. A면서 B. A면서 B죠. A면서 B. 얼마입니까? A면서 B? 1145예요. 3,000분의 1145. A 교집합 B죠. 그렇다면 뭐예요? 뭐뭐라 주어졌을 때 PA죠. 남학생이라 주어졌을 때 3,000분의 2,132. 그때 남학생이면서 대도시에 거주한 학생은 3,000분의 1,145가 되겠습니다. 약 53.71%가 선출대 학생이 남학생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 학생이 대도시 출신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네. 조건부 확률은 이게 주어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게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그건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죠. 자, 선출대 학생이 중소도시 출신일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네요. 자, 이 부분을 중소도시 출신일 때를 A로 두고요. 여학생 확률 이번 B로 둘게요. 이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P 뭐뭐일 때니까 A가 기분 A고요. 앞에 B입니다. 근데 이번엔 성별이 B예요. 성별이. 그죠? 뭐라 주어졌을 때, 중소도시가 주어졌을 때 이게 A입니다. 그죠? 중소도시가 주어졌을 때 PA는 중소도시가 주어졌을 때는 3000분의 938 되겠죠? 938 이게 되어 있고요. 자, 여학생이면서 중소도시 확률은 3000분의 276 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면 0.294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분할표로 되어 있을 때 지금 푸신 요 예제 2번만 잘 하실 수 있으면 조건부 확률 다 이해하신 거예요. 예. 답 보지 않고 여러분들 이걸 한 번에 하실 수 있으면 다 이해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보겠죠? 자, P A 교집합 P는 아까 이거 조금 달리 써본 거예요. P B 기분 A가 뭐예요? 항상 여러분 요 기분 있는 것이 분모로입니다. PA분의 P A 교집합 B. 뭐 B 교집합 A도 똑같죠? 그렇다면 요거 PA 교집합 B는 뭐가 될까요? 쿵 누르면 네, PA 곱하기 P B 기분 A가 되겠습니다. 뒤에 좀 잘렸네요. 네.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PA 교집합 B는 PB 죄송합니다. PA는 PA 곱하기 P B 기분 A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똑같겠죠? PB 곱하기 PA 기분 B나 어떻게 해도 동일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로부터 요 식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A 교집합 B 요것도 되는데 이거 뭘까요? 이거 A 교집합 B를요 그냥 우리가 한번 K라고 치환해 볼까요? K라고 이렇게 K라고 치환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요게 P C 기분 K인데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P K분의 P C 교집합 K 이렇게 되죠? PK가 뭔데요? A 교집합 B죠. C가 뭐예요? A 교집합 B예요. 교집합 C. 뭐 똑같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당연히 우리가 A 교집합 C 되어 있습니다만 A 교집합 B를 치환해서 계산하면 같은 식이 같은 법칙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이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만 될까요? n개일 때 되겠죠? n개일 때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 A 교집합 B 교집합 C A 교집합 B를 우리가 K라고 치환하면 PK P C 기분 K라고 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 K 대신에 A 교집합 P 왔고요. A 교집합 B는 다시 쓸 수 있잖아요. 뭘로? 요걸로. 요게 다시 이렇게 온 겁니다.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기분 A. 그 다음에 C 기분 A 교집합 B.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을 n개로 확장한 겁니다. 확장해서 일반화한 모형이 맨 아래에 보시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수형도를 그려보면 우리가 여집합 개념으로 그려보면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한번 찬찬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카드 2장을 차례로 뽑는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비복원 추출이에요. 넣지 않습니다. 자, 2장의 카드가 모두 하트일 확률 구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 크로바 총 13장씩 있죠? 첫 번째 하트일 확률 우리가 52분의 13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A라고 두고요. 두 번째가 하트일 사건을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트가 A, 두 번째 하트가 B. 요 정의 잘 하셔야 됩니다. 50분의 13이 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를 뽑는데
첫 번째 하트를 뽑았을 때 두 번째 뽑을 확률과 하트 뽑지 않았을 때 두 번째 하트 뽑을 확률이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두 장 모두 하트예요. 첫 번째 하트 뽑았습니다. 50분의 13이에요. 하트 뽑았다 전제했을 때 두 번째 하트 뽑는 거죠. 51분의 한 장 빠졌잖아요. 하트 하나 빠졌으니까 분자 하나 빠지죠. 51분의 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도 하트, 두 번째도 하트일 확률은 첫 번째 PA 그대로 가는데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요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일 확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요 비일 확률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 못 뽑았는지 모르잖아요. 첫 번째 하트 뽑았는지 하트를 안 뽑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P, B, A 일지 아니면 또는 A가 안 뽑았을 때 B일지 이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 B 자체는 지금 첫 번째 시행을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제 조건을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연산하면 17분의 1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 좀 쉽죠? 50분의 13 첫 번째. 그리고 도로 하트 집어넣었어요.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P 비기분의 A가 어떻게 되든 둘 다 50분의 13입니다. 그때 16분의 1이죠. 자, 보시면 연달아 두 장을 뽑는데 하나는 비복원, 하나는 복원이었습니다. 비복원일 때 두 장 모두 하트일 확률은 17분의 1이고요. 복원이었을 때 16분의 1. 조금 더 높아지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죠. 하트 하나 뽑았을 때 도로 집어넣고 뽑으니까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들입니다. 빨간 공 3개, 흰 공 5개, 검은 공 2개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복원 추출을 가져가고요. 무작위로 공 3개를 꺼낼 때 흰 공, 검은 공, 빨간 공의 순서로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서대로 나올 확률이에요. 자,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 10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비복원 추출입니다. 자, 공 하나 빠졌으니까 10개 중에 하나 빠져서 공 몇 개 됐겠죠? 9개 될 거예요. 9개 될 겁니다. 흰 공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 9분의 2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빨간 공입니다. 이번엔 분모 몇 개 됐습니까? 두 가지가 빠져나왔으니까 분모는 8 되겠습니다. 자, 빨간 공은 여전히 몇 개 들어가 있어요? 3개 들어가 있습니다. C 기분 A 교집합 B는 8분의 3이죠. 그래서 요 확률들을 모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오타가 난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계산은요, 네, 이거 아니고요. 10분의 5 곱하기 9분의 2 곱하기 8분의 3 해서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사과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사위를 2번 반복해서 던지는 실험에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2인 사건을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2인 사건을 B라고 두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인 사건 2, 2, 2, 2,3 이렇게 나오겠고요. 두 번째 B인 사건은 1, 2, 3, 뒤에다 2가 있는 것 차이가 있죠. 교집합은 2, 2만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교집합의 확률은 당연히 총 샘플 표본 공간 36분의 1이 되니까요. 그 중에 하나죠. 36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A는 3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A 자체는 6분의 1, PB 자체도 6분의 1이죠. A 기분 B입니다. B일 확률은 6분의 1인데 그 중에 A, B가 모두 2,21 확률인 30분의 1이죠. 6분의 1 되겠고요. B 기분 A 또한 6분의 1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A 기분 B나 B 기분 A나 그러니까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항상 확률이 같다는 겁니다. A 기분 B와 PA 확률이 같고 B 기분 A와 PB 확률이 같으면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PA 기분 B가 A, PB 기분 A가 B. 이것을 우리는 상호 독립이다. 여러분, 상호 배반과 달라요. 배반은 뭐였죠? 배반은 PA 교집합 B가 0인 거. A 사건과 B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이 배반 사건이에요.
독립은 그거 아닙니다. 독립은 그거 아니에요. 교집합 있을 수 있어요. 교집합 있습니다. B가 주어졌을 때 건 주어지지 않았을 때건 PA 확률이 항상 같은 경우를 우리는 상호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항상 같다라고 하면 A와 B는 상호 독립. 그러니까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B가 P 곱하기 PB. 이게 바로 독립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냥 PA 교집합 B를 그냥 기계적으로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이렇게 그냥 곱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할 때만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 6번 예제 있습니다만 요거 거의 다 유사하고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쭉 드리진 않을게요. 한번 보시고요. 바로 요 핵심은 요겁니다.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됐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상호 독립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예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하드에 백업할 때 훼손될 확률과 USB에 백업될 때 훼손될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USB와 하드는 고장이 서로 독립이란 거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날 가능성하고 여러분 손에 쥐고 다니는 USB가 고장날 가능성은 서로 독립이잖아요. 하드가 고장났다고 해서 USB가 고장나거나 USB가 고장났다고 해서 하드가 고장나는 그런 것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서로 독립 이런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쭉 3개 이상의 사건으로 연장해서 1번에 놓은 것입니다. 앞에까지는 2개였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A1, A2, A3가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PA1, PA2, PA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A1과 A2, A3는 각각 독립이다. 그러니까 A1이 일어나는 여부가 2와 3에 2가 일어나는 여부가 1과 3에 3가 사건이 일어나는 여부가 1과 2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서로 독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여기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산 라인 공정이 서로 독립이에요. 서로 독립인 두 부분의 기계장치다. 자, 서로 독립, 상호 독립이란 온 거 오는 순간 뭐예요? A 교집합 B가 PB구나. 조건부 확률 없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푸실 때 좀 기계적이긴 한데요. 그냥 상호 독립 이퀄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이렇게.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서로 독립, 상호 독립. 아, 조건부 확률 없구나.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A와 B가 고장날 확률을 17%,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독립이죠. A가 고장날 확률 PA 17% 0.12 하면 두 개가 동시에 고장날 확률은 0.0204 이렇게 되겠다. 나머지 합 공식은 마찬가지죠. 연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확률의 공식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PAI 특정 사건의 A1부터 AN까지가 표본 공간의 분할이라는 얘기는요. 이걸 모두 합쳤을 때 전체 사건이 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임의의 사건이 있어요. 임의의 사건이 있을 때 바로 PB 교집합 AI다 라고 하면 PAI 곱하기 PB 기분 AI의 합으로 PB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확률의 공식, 전확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충분히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 있는데요. 예제 역시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보고서에 따르면 7%가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85%가 흡연가라고 합니다. 폐질환 같지 않은 25%가 흡연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는 흡연가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을 뭐라 해요? 사건 A라고 합니다. 폐질환 여부가 사건, 폐질환 확률 7% 이렇게.
그럼 여사건은 폐질환 아닌 건강한 사람은 93%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 중에 뭡니까? 폐질환자 중에요, 이게. 폐질환자 중에 85%가 흡연가예요. 그러니까 흡연 사건을 B라고 두는 겁니다. 근데 폐질환이라 존재 조건 했을 때 흡연가의 확률 85%. 폐질환이 아니라고 했을 때 흡연가의 확률이 25%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폐질환을 갖지 않은 사람 중에. 그렇다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이 흡연가의 확률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폐질환을 A라고 뒀고요. 흡연을 B라고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PB, 흡연가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흡연가의 확률이 뭡니까? 예. 폐질환이 걸리건 걸리지 않건이죠. 예. 우리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예요? 폐질환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폐질환 앓고 있는 사람 중에 흡연가. 그렇죠? 폐질환을 앓지 않는 사람 중에도 흡연가 있을 겁니다. 이거 폐질환 앓지 않는 사람이에요. 93%죠. 폐질환 앓지 않는 사람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에요. 예. 요 확률입니다. 요걸 각각을 찾아서 연산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아까 여기 폐질환 알 확률 7%, 그 다음에 P 기분 A 85%. 근데 멀쩡한 사람 있죠? 93% 있겠습니다. P 기분 A 여집합 25%. 이렇게. 이런 문제인데요. 자, 요런 부분은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베이스 정리는 우리가 사전 확률, 사후 확률 부분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8까지가 여러분들 1장의 내용,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